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그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선생님이 한번 다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어,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대로 잘 답을 한 학생도 있었고, 그냥,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추측,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보면 지난 시간에 냈던 게 SF6와 이게 지금 디케인이에요, 디케인. 그 탄소가 10개이고 수소가 22개 있는 이 끓는 점을 비교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할 때 힌트를 뭐를 줬었냐면 이 두 개가 무극성 분자라고 했습니다. 무극성 분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들이 이제 분자량, 우선 먼저 따져야 될 게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이것들을 이제 조금 어,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이제 다른 모양을 따져야겠지만 만약 분자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크게 난다면 이 분자량 가지고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 SF6의 분자량이 146이라고 했고 이 탄화수소의 분자량을 142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분자량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얘가 더 끓는 점이 높지 않나요? 라고 답을 한 학생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분자량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분자량의 차이 가지고 끓는 점이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량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분산력의 경우에는 분산력일 때 먼저 첫 번째가 분자량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분자량이 비슷하다. 그러면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겠죠.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분자 표면적. 이 분자 표면적의 크기에 의해서 끓는 점이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으면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는 넓이도 넓기 때문에 당연히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의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제 구조가 관건이 되겠는데 자 탄소 10개, 수소 22개인 디케인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탄소가 일렬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삭을 하면은 이렇게 탄소가 둘, 넷, 여섯 이렇게 일렬로 배열이 되면 이게 긴 원통 모양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원기둥처럼 생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입체 구조가 되게 되면 탄소가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로 있다 보면 실제 구조를 해보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자세히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긴 원통형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SF6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황은 몇 쪽이죠? 몇 쪽? 황은 16쪽이죠. 16쪽의 경우, 황 같은 16쪽의 경우에는 결합을 몇 개 원자와 할 수 있냐면 최대 2개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황이나 인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은 최대 5개, 황은 최대 6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에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구조식이죠. 이거는 구조식. 그런다고 해서 이 SF6의 실제 구조가 평면형은 아닙니다. 평면형은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더 실제로 그럼 이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평면일 수 있잖아요. 이 결합이 다 똑같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평면상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어때요? 평면이기 때문에 얘가 더 넓을 수도 있고 얘가 더 넓을 수도 있고 실제 넓이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실제 이 녀석의 구조는 평면 구조가 아니라 팔면체 구조입니다. 팔면체. 이제 여기 붙은 원자가 6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저 팔면체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분자 구조 모형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가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간에 황이 있고 플로린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6개가 이렇게 결합을 되고 있고 그 중에 6개 중에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동일 평면상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이 네 개의 평면의 수직으로 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 이렇게 있습니다. 겹쳐가지고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구조는 약간 원에 가깝죠, 원. 그러니까 원은 아니지만 이 디케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원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을 따져보면 누가 더 표면적이 크냐, 작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형에 가까울수록 표면적이 작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은 SF6와 탄소 10개, 수소 22개인 녀석 누가 더 크냐? 바로 디케인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량이 비슷한 상황에서 표면적 얘가 더 크면 끓는 점은 당연히 디케인이 더 높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출한 학생 중에서 뭐 한두 명이 이거 분자량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끓는 점이 높다라고 제출한 학생이 있었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 이 분자량이 4 차이 나는 것도 그 끓는 점에 영향을 주나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학생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전 시간에 예를 들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10까지는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구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표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맞겠죠. 실제로 이 분자는 화원 시간에 언급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6개, 똑같은 원자 6개를 어떻게 하면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이 분자 모형을 만들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이제 연습이고 이것도 하나의 응용입니다. 응용. 그냥 무조건 배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렇게 결론을 내린 학생들은 참 잘한 거죠, 잘한 거. 근데 이제 과제를 봐보니까 뭐 이게 뭉쳐있다 이렇게 어디 같이 공유를 했는지 몰라도 뭐 뭉쳐있다라는 표현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똑같이 뭔가 그 답이 나와 있으면 좀 의심을 하겠죠. 이 학생이 정말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학생의 생각을 그냥 도용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수소결합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화원에서도 뭐 결합, 공유결합 뭐 할 때 조금씩 등장, 특히 DNA 파트 할 때 나오는 결합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화투에서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화원에서는 그냥 이게 이런 게 수소결합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나 수능에서도 수소결합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화원에서 수소결합과 관련된 문제는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쌍극자 힘, 그 다음에 분산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수소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결합의 정의는 이렇게 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인 플루오린, 산소, 질소 원자에 직접 결합된 수소 원자와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끊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분자를 구성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웃한 분자에 플루오린, 산소, 질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수소결합이기 때문에 수소가 그 결합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느냐? 자, 플루오린, 산소, 질소.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폰이라고 하는 FON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기 음성도가 엄청 센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과 이 원자들과 공유결합하고 있는 수소 원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가 하나의 분자겠죠.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 중에 이렇게 플루오린, 질소, 산소, 질소 이것 중에 수소와 공유결합한 녀석이 있는데 그럼 이 수소와 다른 분자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다른 분자에 있는 플루오린, 산소, 질소 이
사이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을 우리가 자,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좀 희한하게 분자 간의 상호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결합이라고 했어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화원에서 배웠던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화학결합에 비해서 훨씬 약한 힘입니다. 가끔 이제 수소결합과 공유결합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그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지만 여기서 수소결합, 결합이니까 우리가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과 같이 매우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힘들과 비교해보면, 결합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약한 힘이죠. 결합이죠. 하지만 이게 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면 방금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두 가지의 분자 간의 상호작용 인력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이라고 해서 이 힘을, 분자 간의 힘을 이온결합, 공유결합에 포함시켜서 정의를 해놓으면 안 되고, 이 수소결합은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 이렇게 이 묶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결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이 수소결합의 원리는 뭐냐? 왜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이 있어야 되냐? 전에 말했듯이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과 작은 녀석 보면은 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아주 많이 쏠리게 됩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제일 큰 녀석들이 수소와 붙어 있게 되면 여기가 엄청나게 큰 부분적인 양전하, 또 여기는 엄청나게 큰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음전하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부분적인 양전하. 그래서 어찌 보면 쌍극자 힘이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소결합은 쌍극자 힘 중에서 이렇게 FON과 결합한 수소원자와 이웃한 분자에서 FON과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수소결합은 쌍극자 힘보다 조금 더 좁은 범위, 포함된 좁은 범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음전하와 부분적인 양전하가 서로 잡아당기는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 수소결합이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폰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걸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수소가 공유결합한 이 원자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원자가 서로 같은 거여야 하나요? 쉽게 말하면 이 수소가 산소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인접한 분자에는 질소가 가까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수소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묶어서 한 거는 이 세 개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이거와 결합하고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바로 수소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수소와 공유결합한 원자와 같은 원자여야만 수소결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원자여도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단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세 개, 플루오린, 산소, 질소 이 세 개만 허용이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과 수소결합을 하지 않는 물질의 끓는 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 교과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제 화면으로 띄운 건데, 자, 보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2주기 원소들,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 3주기, 4주기, 5주기가 있습니다. 뭐 보게 되면 물 같은 경우에 여기 H2O, H2S, H2SE, H2TE 이렇게 있는데, 보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 위에 것만 따지면 전부 다 뭐냐면 극성분자죠. 극성분자. 극성분자하면 뭐죠? 쌍극자 힘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때요? 쌍극자 힘, 즉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지냐?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주기가 더 커진다는 말은 분자량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분자량이.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전 시간에 유의해서 봐야 될 게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었냐면 쌍극자 힘과 분산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극성 분자 중에서 H2O처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수소 결합까지. 그죠? 만약에 여기가 FON 자, 이런 배치가 배열이 있다면 수소 결합까지 추가해가지고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얘 없죠, 얘. 뭐만 있어요? 분산력만 있죠, 분산력. 근데 지금 얘네들,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그래서 이 쌍극자 힘,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쌍극자 모멘트. 선생님, 이게 TE나 SE, 뭐, 전기 음성도 우리가 외우고 있나요? 크기 비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크기의 힘은 정확하게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지만, 분산력,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주기가 똑같이 수소 두 개에 황, SE, T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분자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점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원래 이 수소 결합이 없다고 가정하면 물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원래 끓는 점이 이 H2S보다 낮은 여기가 원래 H2O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왜 분자량이 작으니까. 하지만 이 녀석은 특별하게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H2S보다 낮은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엄청 높은 끓는 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수소 결합 때문에 이런 끓는 점, 특이한 끓는 점을 갖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맨 밑에 보면 CH4, SEH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무극성 분자죠. 무극성 분자니까 이거 없이, 자, 이것만 따진다면, 자, 중심 원자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은 분자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끓는 점이 분자량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소결합, 우리가 분자의 어떤 구조나 모양을 보고 이 수소결합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고 생길 수 있다면 이게 끓는 점이 높은 편이겠구나.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따져봤을 때 끓는 점이 높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게 되면 끓는 점이 높아요. 단 무조건 높은 게 아니라 분자량이 비슷한 극성 분자끼리 따져봤을 때 모양도 비슷하고 다 따져봤을 때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이 훨씬 더 끓는 점 또는 녹는 점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힘 두 가지랑 이 수소결합의 힘의 세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땡땡 힘의 세기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제일 힘이 클까요? 세기가? 당연히 수소결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큰 녀석이 쌍극자 간의 힘, 쌍극자 힘.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상대적 대신에 무조건 수소결합이 크다, 쌍극자 힘이 크다, 분산이 크다 하지 않고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물 분자는 상온에서 액체지만
무극성 분자인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고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아이오딘이 무극성 분자인데 더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네요. 자, 항상 말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이러한 힘들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외우는 건 아니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수소결합을 만약에 15에서 한 40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쌍극자 힘은 1에서 3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 분산력은 0.5에서 10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조금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쌍극자 힘은 제일 커봤자 3인데 분산력은 10이나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자, 말했지만 분산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 크기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분자량이 다를 경우에는 분자량이 엄청 크고 극성 분자일자 할지라도 크게 분자량이 작아버리면 이 힘이 더 많이 작용을 해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예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예외는 아니고 왜 예외가 아니냐면 이러한 것들이 다 그 분자 간의 힘을 결정하는데 하는 요소들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많이 미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다, 이게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나올 거 만약에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다. 그죠? 둘 다 극성이고 둘 다 극성 물질이다. 근데 B가 자 BP 서로 BP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녀석이 훨씬 더 크더라.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는 그죠?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하니까 뮤는 얘가 더 크더라. 왜 쌍극자 모멘트가 A가 더 큰데 왜 끓는 점은 B가 더 높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극성 분자 하면 쌍극자 힘, 이 쌍극자 힘은 쌍극자 모멘트가 결정을 하고 쌍극자 모멘트는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한다면 전기 어느 정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당연히 끓는 점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결과론적 그 자료상으로 B가 더 끓는 점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특정 물질의 끓는 점이. 그럼 우리가 그럼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분자 간의 힘은 극성 물질은 쌍극자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분산력과 수소결합이 있는데 어차피 수소결합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분산력이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A가 큼에도 B가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뭐냐? 높은 이유가 뭐냐? 그거는 뭐냐? 분자량이 B가 훨씬 더 그 쌍극자 힘을 이겨낼 정도로 이 분자량이 훨씬 커서 분산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 분자량 주고 구조 주고 끓는 점이 누가 더 높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 왜?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저도 힘들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인은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냥 원인을 주고 결과를 내치게 봐라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럼 둘 다 어떤 경우는 이제 C는 극성이고 D는 무극성이에요. 근데 끓는 점이 얘가 더 높아요. 왜 그렇죠? 아니, 극성이면 당연히
저 끓는 점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높다라고 자료가 나오면 생각을 해야겠죠. 왜 끓는 점이 높을까?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자료로 나타낸 거니까. 그럼 그 사실에 입각해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의 분산력이 여기에 상호작용하는 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분자량이 엄청 커야겠죠, 엄청.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가 6개가 넘어가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액체 상태로. 근데 암모니아, 예를 들어 볼까요? NH3, 그 다음에 탄소 6개, 수소 14개. 혹시 여러분들 기억한다면 얘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였어요? 액체 상태. 암모니아는 무슨 상태예요? 기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면 기체보다 끓는 점이 높겠네. 얘는 분명히 극성이고 얘는 무극성이고.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 이 녀석의 분산력이 이 암모니아 분자의 쌍극자인 분산력, 이 수소결합을 합한 것보다 분산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끓는 점이 분자 간의 힘에 비례하지만 이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을 완벽하게 딱 떨어지게 서술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교를 한다면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문제에 등장하거나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너무 어렵거나 고민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수소결합 중에서 우리 생명체, 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 존재하는 수소결합의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바로 DNA 구조입니다. DNA 염기쌍. 그래서 여기는 DNA 자, DNA 염기쌍의 수소 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DNA 염기쌍이 ATGC가 있죠. 그러면 아데닌과 티민, 그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 이렇게 이 서로 상부적인 염기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GC, AT, GC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모르는 화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수소 결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조금 더 신문도하게 나가면서 수소 결합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염기쌍끼리 서로 가까이 갔을 때 수소 결합의 개수가 누가 더 많냐, 누가 더 적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AT는 2개 있습니다. 2개.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개가 있습니다. 이걸 외워도 되고요. 근데 수능은 외워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아덴과 티민의 실제 구조를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보고 이 둘 사이에 수소 결합이 몇 개까지 몇 개까지 생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수능에서라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막 그림을 따져보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2개, 3개 외워두면 뭐 따로 이제 구조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DNA 염기쌍 이렇게 수소 결합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단백질의 나선 구조입니다. 단백질의 나선 구조. 아미노산들이 이제 또 복합 중합에서 뭐 폴리펩타이드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단백질 2차 구조, 3차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를 그릴 때 각각의 여기 있는 이 원자들끼리 서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소결합. 단백질의 어떤 구조 내에서도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수소결합. 아마 뭔가 관련돼서는 이 DNA 파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단백질,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수소결합. 그래서 이 부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분자가 여기 HF, H2O, NH3 좀 글자가 작으면 옆에다 좀 크게 써줄게요. HF, H2O, 그 다음에 NH3. 자, 여기에 이제 수소결합의 종류는, 수소결합 이거 HF끼리 하나요? HF? 자, 이거 수소결합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수소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HF에서 수소결합은 F, 공유결합, H, F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 분자는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죠. 수소결합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봐보면 O, H, 땡땡땡, O 이렇게 수소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질소, H, 땡땡땡, N. 그래서 이 점선으로 표현한 게 지금 전부 다 수소결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수소결합의 세기가 29, 24, 16이에요. 24, 25, 16. 근데 끓는 점이 19, 10, 마이너스 33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수소결합 세기, 아까 이 극성 분자에서는 쌍극자, 쌍극자 간의 힘, 그 다음에, 분산력, 수소결합인데, 얘네들은 전부 수소결합을 할 수 있고, 수소결합이 작용하는 힘이 다른 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수소결합의 세기가 더 크다면 아마 끓는 점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HF랑 H2O랑 HF가 수소결합의 세기가 더 센데 같은 분자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니까 더 센데 끓는 점은 물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수소결합 형태 때문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게 물 분자, 오른쪽에 있는 게 HF입니다. 보면 물 분자 하나, 가운데 있는 물 분자를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 몇 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냐? 바로 4개. 하나, 둘, 셋, 넷. 즉, 4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개의 물 분자는 최대 4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HF는 몇 개밖에 못 하나요? 2개밖에 못해요. 2개밖에. 한 분자에 최대로 할 수 있는 수소 결합의 개수가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소 결합의 세기가 비록 크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수소 결합을 해서 물질의 끓는 점을 비교해 봤을 때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의 하나의 세기는 약하지만 수소 결합 한 분자당 더 많이 하는 물 분자가 훨씬 더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수소결합 세기가 세지만 왜 끓는 점이 물 분자가 높다? 한 분자당 수소결합할 수 있는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는 걸 이 자료를 보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